할 거 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1타 3피 그 주요 문제 한 5문제만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보시면 경찰 법령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1번 문제 특징은 일단 지문이 길고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이지만 조금 더 포인트를 조금 상세하게 잡은 그런 문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요 조문은 다 돼 있을 거예요. 가학, 살상, 강간, 폭행. 요거는 다 돼 있으실 건데 요게 우리가 형의 감면 규정이었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범죄를 저지르다가 타인한테 피해를 줬을 때 그 형의 감면을 해줄 수 있다. 요거를 우리가 공부했던 겁니다. 아마 이제 요게 생각이 날 거예요. 제가 이제 얘기할 때 만약에 강도를 진압하다가 이런 피해를 입혔다. 그러면 강도를 다치게 할 수도 있고 주변 시민들도 다치게 할 수 있겠죠. 그럴 때 피해를 입으면 경찰한테 형사처벌을 한다면 경찰 입장에서는 직무수행을 안 하겠죠. 그래서 강도나 이런 범죄자들을 진압하다가 뭐를 피해를 입혔을 때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혔다면 그러면 형의 감면 제도를 규정해서 감면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럴 때 재산적인 거는 민사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감면해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거를 알고 있는지 묻는 거예요. 1번 1번입니다. 1번 1번 상해와 폭행의 죄 범죄가 행해지려고 하거나 행해지고 있어서 타인의 여기 재산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생명 신체에 대해서 위해 발생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그 경찰관이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해 범인의 검거 과정에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해서 그로 인해 타인한테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불가피한 경우 것이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고의 중과실이 없다면 감경 면제할 수 있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형사감면제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산은 민사 쪽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련이 없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4번 다음은 경찰 임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이제 4번은 틀리면 안 되겠죠. 이런 문제는 꼭 맞춰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정답률이 32%예요. 그러니까 1번에서 멘탈이 깨져서 4번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걸 잘해야 되겠죠. 일단 이건 아마 이제 금방 알 겁니다. 공공의 안녕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였어요? 3가지였죠.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거고, 그다음 사회 법 질서를 보호하는 거고, 그리고 국가의 존립. 요거를 보호하는 거죠. 그 중에 제1요소는 뭐예요? 있죠. 자, 4번에 1번. 공공의 안녕 개념에는 법 질서의 불가침성, 국가 존립과 기능의 불가침성, 개인의 권리와 법익의 불가침성 등이 있으며 이 중 국가의 존립과 기능의 불가침성이 공공의 안녕의 1요소가 된다. 그래서 요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1번하고 2번, 3번 이렇게 연결되다 보니까 거기서 여러분이 멘탈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률이 32%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멘탈을 깨지지 않게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31번도 보니까 정답률이 40%밖에 안 되네요. 자, 거기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디귿, 미음 2개가 적절하지 않죠. 자, 여기는 우리가 그 정보 공개랑 관련돼서 공개 거부가 가능한 게 있죠. 공개 거부가 가능한 거 예를 들면 우리가 외웠던 건 이거였죠. 상업적인 목적으로 정보 정정을 해달라고 한다. 정정 거부 가능한 거. 정정해 주세요라고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게 상업적 목적이다. 그럼 거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개된 회의나 또는 공개된 재판과 관련돼서 정정을 해달라고 하면 그러면 역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정정 거부가 가능합니다. 근데 거기에 디귿 보니까 청구된 정정보도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공개회의에 대한 것일 때에는 언론사는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거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가 위에 외웠던 것도 명백히 위법이거나 명백히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이런 것들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미음 조정 신청 관련돼서 정확히 알고 있는가? 그러면 만약에 오보가 났어요. 오보가 났을 때 우리가 정정 보도랑 반론 보도 그리고 조정 신청을 가면 어떻게 간다고 했어요? 안 3, 이슨 6 요 기간 내에 간다고 했죠.
그래서 조정 신청을 바로 간다면 안3, 이순6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근데 다른 거를 거쳤다가 거부당해서 이렇게 조정 신청을 간다면 그러면 협의가 불성립된 날이라고 했죠. 협의가 불성립된 날부터 며칠? 14일 내로 이렇게 조정 신청이 되는 겁니다. 협의가 불성립된 날부터 안3, 이순6이 아니라고요. 자, 미음. 조정 신청은 피해자와 언론사 등 사이에 협의가 불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렇게 해야죠. 불성립을 한 날부터 3개월 내에 있은 후 6개월이 지나면 그러하지 않다를 교묘하게 틀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음 틀리게 되네요. 정답률 40%. 자, 35번 통합방위법 정답률 36%. 왜 이렇게 처참하지? 자, 기억. 통합방위법 이거는 뭐 어렵다기보다 아마 암기가 조금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방위법 건의권자랑 선포권자 그거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그럼 기억. 시도지사는 통합방위 사태 선포 건의를 받으면 중앙협의회 심의를 거쳐. 일단 여기 안 맞죠. 중앙협의회랑 시도지사는 연관이 없죠. 일단은 을종하고 병종을 선포할 수 있다. 우리가 배웠던 거는 갑종 사태하고 그다음 2개 을종, 2개 병종, 그리고 그냥 을종, 병종 사태의 건의권자는 어떻게 됐어요? 얘는 국방부 장관이 건의했고, 그죠? 그리고 2개 병종은 행안부 장관이나 또는 국방부 장관이 건의하고, 얘는 시도청장이나 지역 군사령관이나 함대사령관이 건의하죠. 그리고 요거는 누가 선포합니까? 대통령이 선포하죠. 요거는 누가 선포합니까? 시도지사가 선포합니다. 이거를 그냥 알고 있는지 묻는 거예요. 기억. 그러니까 기억은 시도지사가 통합방위 사태 선포를 건의받았다. 그러면 요거밖에 없죠. 시도지사가 선포 건의를 받는 거는 얘네가 건의했겠죠. 이렇게. 그리고 을종하고 병종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뭐를 거쳐서? 시도 협의회를 거쳐야죠. 시도 협의회. 중앙 협의회를 거치는 건 요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지금 알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협의회 부분을. 그래서 기억은 X가 되네요. 시도 협의회 이렇게. 니은. 을종 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행안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 건의에서 시도 협의회 심의를 거쳐 시 도지사가 선포할 수 있다. 그래서 요 을종하고 병종 사태는 시도청장, 지역군 사령관, 함대 사령관이 건의합니다. 얘가 선포하고요. 그러니까 틀렸죠? 행안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건의하는 게 아닙니다. X. 그다음 리을. 시도청장은 통합방위 사태가 선포가 되면 인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각 작전 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체류 중에 있는 사람한테 대피 명령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고자 하는 거는 대피 명령과 퇴거 명령 이거를 다 누가 하냐는 거예요. 요거 누가 합니까? 시 도지사가 하죠. 그래서 틀립니다. 그래서 어렵진 않은 문제였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 마지막 38번 남북교류법 정답률 40%네요. 예. 여기도 이제 남북교류법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기억 한마디로 그 장관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그러면 통일부 장관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 남북 문제를 다루는 사람이에요. 남북 문제. 법무부 장관은 범죄 신상 정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사 관련된 사람은 수사 관련된 걸 하거나 또는 출입국과 관련돼서 요거를 관장하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억에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의 주민이 남한을 방문하려면 어떤 장관 승인을 받아야 돼요? 통일부 장관이겠죠. 이렇게. 그래서 법무부 장관은 아닙니다. 남북 문제는 통일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통일부 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해야 됩니다. 기억 X. 그 리을. 통일부 장관의 방문 승인을 받은 사람이 남북교류 협력을 해칠 그 명백한 우려가 있을 때는 승인을 취소해야 된다. 물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크게 우리가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런 거는 문제 나올 때마다 봐야 됩니다. 방문 증명서에 필수 취소가 있고 임의 취소가 있어요. 필수 취소는 무조건 취소해야 되고 임의 취소는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만약에 거짓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면 무조건 취소해야 됩니다. 거짓으로 받으면. 그리고 임의 취소는 세 가지. 좋아해라고 기억하면 돼요. 좋아해 이렇게. 좋아해 이렇게. 요거면 임의 취소. 그래서 얘는 방문 조건을 위배했거나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그리고 교류 협력에 해를 끼치거나 협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그러면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리을에 방문 승인을 받은 사람이 남북 교류 협력을 해칠 우려가 있다. 그러면 임의적 취소죠. 그러니까 승인을 취소해야 된다가 틀렸죠. 취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정답 2번 됩니다. 네. 어제는 정답률 낮은 걸 한번 같이 살펴봤고 고생 많으셨고 남은 기간 또 최선 다해서 꼭 좋은 점수 받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